과연 민혁이는 키링의 주인을 찾아 전달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선배, 왜 무슨 일이야? 혹시 키링의 주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나요? 어렵긴 하겠는데 민혁이 부탁인데 당연히 들어줘야지.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은 부모와도 구별이 되는 개별적인 생김새를 가지고 있죠. 그 이유는 60여 년 전 왓슨과 크릭이 발견한 DNA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세포 안의 유전적 보물질인 DNA는 1869년 요한 프레드릭 미셔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스위스의 의사였던 요한 프레드릭 미셔는 고름이 묻어있는 붕대에서 백혈구 세포를 분리하는데 성공하게 되고 백혈구액의 화학물질을 분석하는 중 뉴클레인이라는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는데요. 이 물질이 바로 DNA입니다. 하지만 당시 과학자들은 유전물질이 DNA가 아닌 단백질 안에 있다고 믿었기에 미셔의 발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DNA의 구조를 밝히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1952년 왓슨과 크릭의 X선 회절 실험을 통해 DNA의 구조가 밝혀지게 됩니다. DNA는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총 4가지의 뉴클레오타이드의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데 A는 T와 G는 C만 결합하는 특이성이 있는 유기염기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은 4개의 뉴클레오타이드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는 마치 컴퓨터가 0과 1만으로 방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DNA 구조가 발표되고 정확히 50년이 지난 2003년 4월에 과학자들은 인간 DNA 염기 서열을 모두 알아내는 데 성공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휴먼 게놈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32억 개의 염기 가운데 0.1%의 차이만 있어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 단 하나의 염기 변화로 우리는 각기 다른 개체로 만들어지며 유전자가 우리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알아낸 사실은 인간의 게놈은 약 30억 개나 되는 염기쌍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30억이라니 가늠이 어려운데요. 만약 한 염기쌍을 하나의 문자라고 한다면 A4용지 한 장당 1000문자를 채운다고 가정했을 때 A4용지가 300리터나 쌓이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렇게 방대한 양의 게놈은 30억 개 전부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DNA의 염기 배열 전체에서 유전 정보가 위치한 부위가 흩어져서 각각 따로 있는데 이 부위를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인간 게놈에 있는 유전자 수는 2만에서 2만 5천 개인데 인간의 전체 염기 배열 중 약 2%에 불과한 수입니다. 그 중에도 인간 한 사람의 게놈은 거의 같지만 개인마다 약 0.1에서 0.4%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사람마다 얼굴 생김새나 체격 등에서 구별되는 개성을 갖게 되지요. 자, 그럼 키링의 DNA 주인을 찾으러 가볼까요? 이제 이 작은 기계로 유전자의 주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를 찾는 방법은 PCR이라는 실험을 진행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PCR이란 폴리머 체인 리액션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증폭시켜주는 실험 방법이자 프로그램입니다. 나선형의 두 가닥 DNA를 풀어 유전 정보가 있는 부분만을 증폭시켜 비교를 진행시킵니다. 자세하게 어떻게 증폭이 되는지 영상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유전자가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고 그중 유전 정보를 가진 일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림으로는 크게 보이지만 너무나 작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량으로 복사본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온도를 95도씨까지 올려 이중의 결합을 끊어주는 디내처레이션이 진행됩니다. 이후 온도를 낮춰주면 프라이머라는 게시제가 주형의 DNA에 달라붙어 시작점을 알려줍니다. 다시 반응 온도를 올려주면 폴리머레이스라는 효소가 DNTP를 이용하여 상보적인 새로운 가닥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 한 개의 DNA가 두 개의 DNA로 늘어나게 되고 이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하면 4개의 DNA 가닥이 생겨납니다. 세 번째 사이클부터는 우리가 원하는 유전 정보를 가진 DNA가 단편으로 생성되게 되지요. 이 과정을 일반적으로 약 30회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 2의 30제곱의 DNA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키링의 유전자와 후보들의 유전자를 대조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해 볼까요?
PCR을 통해 증폭시킨 DNA의 확인은 전기영동이라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전기영동이란 어떤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 중 하나로 전압을 걸어줬을 때 전극에 이끌려 겔상에서 분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가로스 겔 전기영동은 고정상으로 아가로스 겔을 이용하는 것이죠. 아가는 우리가 한천 또는 우뭇가살이라고 알고 있는 해초의 한 성분입니다. 한천은 해초에서 추출되는 섬유소라 그물의 형태를 나타낼 수 있어요. 즉, 아가로스가 실들이 얽혀있는 형태의 그물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채와 같은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특성으로 DNA를 크기별로 걸러줄 수 있기 때문에 전기영동법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아가로스겔 전기영동 장치는 전압을 걸어주는 파워 서플라이와 DNA가 움직여질 탱크로 되어 있습니다. 수조 안에 겔을 장치하고 DNA 샘플을 넣어주면 전기장 안에서 음전하를 띠는 DNA가 양극으로 이동하는데 DNA의 크기가 크면 가까이, DNA의 크기가 작으면 멀리까지 움직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크기가 큰 분자는 크기가 작은 분자에 비해 겔의 구멍을 지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DNA 전기영동 실험은 아가로스 겔을 만드는 것과 DNA 샘플을 준비하는 것,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아가로스 겔을 만들어 볼게요. 겔 제조에는 아가로스와 버퍼가 필요해요. 아가로스는 주로 파우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험에 알맞은 버퍼에 녹여서 겔 형태로 만드는 것이지요. 버퍼에는 TAE 버퍼와 TBE 버퍼가 있는데요. TAE 버퍼는 아세테이트가, TBE 버퍼에는 보레이트가 사용됩니다. TAE는 DNA 분자량이 큰 경우에 쓰이며 일반적으로 아가로스 겔 전기영동에 사용되고 TBE는 DNA 분자량이 작은 경우에 쓰여 주로 DNA 시퀀싱에 사용됩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TAE 버퍼를 이용하여 만들어 볼 건데요. TAE 버퍼에는 트리스 아세테이트, EDTA 세 가지 성분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트리스는 양이온을 공급해서 음전하의 DNA를 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트리스의 경우 pH가 매우 높기 때문에 DNA가 해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높은 pH를 낮추기 위해 아세테이트가 사용됩니다. EDTA는 DNA 샘플 과정에 포함될 수 있는 마그네슘과 같은 이가양 이온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이가양 이온은 DNA를 분해하는 DNASE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DNA의 음전하를 중화시킬 수가 있어서 EDTA를 이용하여 방지해주는 것이죠.
결과 사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키링의 DNA와 후보 3의 DNA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서 민혁이에게 알리러 가볼까요? 민혁아, 드디어 찾았어. 정말요? 제가 애타게 찾던 이 키링의 주인은 누군가요? 그 주인은 바로 혹시 키링 주인 아닌가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괜찮으면 커피 한잔 하러 갈게요. 그럴까요? 네.